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우리 공부다 보니까 벌써 8회째입니다. 예, 오늘이 2021년 4월 26일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로 보는 현대인의 지혜 상식에 있어서 미인과 충신, 역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미인하고 충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런 고사 위주로 해서 앞으로 또 젊은이들은 공직에 들어갈 때 또 우리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것이 어떤 사명과 긍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100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중국사 이야기. 오늘은 또 간단히 요점만 할게요. 뭐 중국에서 막 여순시대 많이 들어봤죠. 여순시대는 이전입니다. 하나라 이전. 사망 5제, 3명의 황제와 5명의 임금. 그 시대를 우리는 사망 5제. 그런데 사마천이가 썼던 사기에는 여임금하고 순임금만 따가지고 역사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마치 이상향, 우리가 모두 바라는 그런 시대는 여순시대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평화롭고 성스러운 시대가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알고 나서 잘 대처하는 우리 후학들이 나와가지고 외교도 원만히 또 속국이 아니고 나라가 좀 큰 나라, 우리는 적지만 강한 나라 이렇게 서로 존속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라, 이게 바로 하나라가 우임금, 치수로 성공했던 황하가 중국에서는 범람하는 것이 아주 중국의 오랜 관습이었죠. 그걸 막는 것이 중국 황제들의 왕들의 고민이었죠. 하나라의 시조였던 우임금이 바로 황하를 막습니다. 황하의 범람을 막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라가 세울 때가 기원전 BC 2070년, 2100년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1700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은나라가 1700년 BC, 그러면서 1046년까지. 이제 주나라가 오는데 서안, 지금의 서안, 옛날로 보면 장안이죠. 장안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안이라고 그러고 서주라고 그러고 동쪽에 낙양으로 옮길 때부터를 우리는 동주라고 그럽니다. 그 동주로 옮길 때가 BC 770년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서주라는 나라 안에가 춘추하고 전국이 하나진다는 소리죠. 그걸 역사에서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의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살았던 인물은 공자고 전국시대 때 인물은 맹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혼란기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진시황입니다. 최초로 중국의 통일국가가 되는 거죠. 이 진시황이 비록 약 15년 정도밖에 존속을 못했지만 중국에 있던 모든 그 당시 지역마다 다 틀려요. 뭐가? 도량형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 대가 이만해버리면 이쪽에서 한 대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데로 가서 팔겠죠. 사는 것은 적은 데로 팔겠죠. 이게 나라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춘추시대 때 나라가 약 10,000개 정도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만여 나라인데 전쟁이 평균 1년에 한 번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는 우리나라는 어찌입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죽어도 부모님이 서울로 가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그럽니다. 어디 가든지 꿋꿋하게 살고 남한테 요거도 먹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래요. 중국은 어째요? 땅이 크잖아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떠나는 자녀한테 그런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남 믿지 말고 너만 잘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 뭐입니까? 관습이에요, 관습. 우리가 알 수 없는 관습이 중국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한나라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방과 항우, 초안지의 배경이 되는, 여기도 여러분들 고사라든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 때는 초안지로 보는 역사 이야기 아니면 삼국지로 보는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해도 재밌지 않을까. 그걸 10회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예, 같이. 공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비대면이라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답답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훨씬 재밌죠. 그리고 또 진지하게 토론도 하면서 자기 발표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 다음에 유방의 전황과 광무제 유수의 후환에 이어서 위초고, 우리가 말하는 조조, 유비, 송곤 나오는 삼국시대가 나옵니다. 이 삼국시대는 불과 한 60여 년밖에 안 돼요. 근데 등장인물이 하도 많으니까 중국에서는 몇백 년 된지 알죠. 우리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염에 진나라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서진동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남북조, 남조, 북조로 나눠진다 말이죠. 이걸 통일한 데가 바로 수나라, 우리가 말하는 수문제 양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나라도 약 40년도 못 돼요. 딱 망해버리니까 당나라 고조 이연이 통일을 합니다. 약 290여 년 정도. 당나라 때 이제 전성기죠. 예. 수나라나 당나라나 여러분들이 한족으로 생각하기 쉽죠.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입니다. 예. 근데 중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역대 역사를 보면 중국을 침략했던 민족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한족이 돼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왕성했던 선비족 지금 있어요? 수나라 당나라를 세우는데 다 한족이라 그래요. 누르하치 여러분들 만지족 생각나죠? 청나라 다 한족이에요. 돌골족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견융 다 전부 다 흡수가 돼버죠. 이게 중국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대 19 당나라 끝나고 나서 여기 5대 19의 혼란기를 거쳐서 북송의 조광윤이가 통일을 하죠. 북송의 조광윤. 그 다음에 여나라, 금나라 이런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남쪽에 항저로 수를 옮기죠. 이때부터 우리는 남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빌라이, 예. 징기스칸이 통일했던 원나라가 중국을 침략해서 약 100여 년 정도 지배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주원장의 명나라, 그 다음에 누르하치의 청나라, 그 다음에 송곤의 중화민국, 예.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49년 10월 1일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10월 1일을 국경절이라고 해가지고 약 일주일 정도 정식으로 쉬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 중국 가면 난리 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요 몇 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해서 여행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죠. 예. 중국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것도 여러분들 지혜요. 공부하는 지혜가 입니다. 하나의. 그 다음에 현재의 중국입니다. 보십시오. 예.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제 예울 때도 했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약 44배 남북한 합해서죠. 우리 남쪽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만에서는 얼마예요? 그러죠. 약 102배입니다. 98배라 하니까.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5배 정도 되죠. 이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여기 색깔별 이렇게 딱. 이게 뭐냐 그러면은 봐보세요.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것은 서북이라 이 말이에요. 서북지역. 그 다음에 요 베이지색. 이게 화북. 그 다음에 요거요. 약간 연주왕, 동북. 그 다음에 요 보라색. 화동지방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연하늘색. 중남지방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홍색. 서남지역 그 말이에요.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남아 있는 행정구역의 경계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중국은 이렇게 성이 있죠. 뒤에 성자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뭣도 모르고. 우리같이 성자 쓴지 알아. 흑토협회 성자. 남한산성, 북한산성 어딨기 그 성 안 씁니다. 각 지역에서 살펴본다 해서 살필 성자를 써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일본에 가서도 여러분들 국방성, 국무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하자면은 살필 성자예요. 정부에서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
그걸 줄이다 할 때는 생으로 읽어. 생략할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성이 우리로 보면 도가 되고 이렇게 구가 있는 거 있죠. 신장 니구르 자치구, 시장 자치구 있죠. 이런 구는 5개가 있어요. 요 신장이 어디냐 그럼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 했지만은 터키게 터키게. 신장 탄압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서방에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는 사막 있죠. 타클라만트. 여기가 있어요. 바로. 3번째로 큰 사막 고비 사막은 네몽고예요. 제일 큰 사막이에요. 사라 사막. 이집트에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자치구 있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티베트예요. 티베트. 그 다음에 광시 장족 써졌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동남아예요. 그쪽에 주민들이 사는 데고 이쪽에 닝사 후이족 자치구가 있는데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히잡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회족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요. 네이몽그 헌데 이거 네몽고입니다. 이렇게 5개 자치구가 있고 23개 성이 있고 중국은 수도였던 북경도 특별시라고 않고 직할시라고 합니다. 중국은 직할시가 4개 있어요. 어디? 그렇죠. 베이징, 텐진, 상해, 중경. 이렇게 4개 직할시가 있고 2개 특별구가 있어요. 특별구는 어디냐? 마카오, 홍콩. 알겠죠? 이 홍콩을 중국에 돌아왔던 영국이 지배를 했던 것이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근데 지금도 마카오 가면 여러분이요. 포르투갈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카지노가 많습니다. 이 하이난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하이난이 바다 남쪽에 있다 해서 해남인데 그걸 중국말로 하이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해남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같습니다. 바다 남쪽 말이요. 경상남도에는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돌리면 남해. 난하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 하이난하고 타이완 있죠. 이게 대만이죠. 이 2개만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땅 넓이가.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이 절강성. 이 절강성의 성도가 어디냐? 우리 같으면 도청 소재지가 항주죠. 항주. 예, 항저우도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번에 코로나로 알려진 우한 있죠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고는요. 후베이성인데 허북성, 호남성 그 말이에요. 여기 후베이성 수도가. 예, 근데 무한 우리말로는 중말로는 우한 그러잖아요. 우한만 해도 인구가 1100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00만 넘는 도시가 약 12개, 13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을 알면서 우리도 더 대단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느낀 것이 역사를 배우는 우리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미인과 충신에 관련된 고사서 본격적으로 경국지색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경자가 기울 경자요. 예,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째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죠. 그 경청할 때 경자가 이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 말이요. 경청 그래요. 그 다음에 국자는 나라 국자죠. 그래서 중국 가서 이 글자 쓰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써요. 가운데가 구속자 들어가 있어 버려. 그렇죠. 왜? 그게 간체자예요. 그 자를 줄였다 이 말이에요. 예, 간략할 간, 몸체, 몸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간략하게. 그 간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라고 하죠. 지자는요, 갈 지자라고 하는데 가다가 아니고 고가 아니고 뭐뭐의 또 은는이가 주격이요. 그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색자는요, 미색, 여색 할 때게 아름다운 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국지색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그렇죠.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 그런 미인을 보고 빠져가지고 정치를 못 온다. 그런 것을 빗대어서 야, 저 정도 인물이면 경국지색인데, 야, 저 탤런트는, 저 영화배우는 경국지색인데, 나가 기울러가지고 글이 빠져가지고 정치를 못할 만한 정도 그런 여자를 보고 경국지색이에요. 어디 나와요? 한서의 이연년의 시. 예,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요, 본디 말은 사기의 항우 봉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한나라 왕이 있죠, 유방. 그리고 초평 항우 있잖아요. 서로 싸울 때에 한왕의 부모들이, 처자하고 부모들이 항우한테 잡혀 있었어요. 그때 후공이라는 변사가 있었어. 연양반이 항우가 인질로 잡고 있던 한왕의 처자를 돌보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해. 그래서 이 공으로 변소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나라를 평평하게 했다가 평국군하고 평국군이라는 칭호를 봉해주거든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의 변설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다 여기서 올리는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이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인이 이연녀의 동생이요. 근데 자기 동생을 무지한테 소개하려고 그 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서 대척전에 실려 있는데 이 부인은 실제로 나라를 기울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주 정직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미인들이 중국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딱 끝내고 2교시 때 제가 미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